안녕하세요. 근로공명입니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해서 무슨 얘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 써야지만 글쓰기가 그나마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또 누구나 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게 없는 게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교집합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세상의 모든 에세이는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에세이가 이렇게 관심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에세이를 가리켜서 개나 소나 다 쓴다, 일기는 일기장이나 써라,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도 에세이 작가로서 사실 그 말이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세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장르는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학창시절에 수필을 가리켜서 무형식이 형식이다라는 말로 배운 적이 있어요. 형식이 없지만 형식은 또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바로 일기와 에세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기 쓰실 때 누구 보라고 쓰시지 않죠? 그렇지만 에세이는 반드시 독자가 있고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가 되어야지 됩니다. 물론 모든 글쓰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글쓰기의 가치를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글쓰기 가치 3가지. 첫 번째, 나를 아는 글쓰기고요. 두 번째, 나를 지키는 글쓰기. 세 번째, 나를 알리는 글쓰기입니다. 나를 아는 글쓰기 먼저 살펴볼까요? 사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도 있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쓰기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 생각이라는 거는 뭔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 생각도 했고 저 생각도 했고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막상 글로 적다 보면은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만 믿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었구나, 이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나를 아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지키는 글쓰기. 거기에 바로 글쓰기 가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에게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막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글을 쓰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고통이나 아픔을 겪으면서 그때 이상하게 글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글쓰기가 나를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아픈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도 학창시절에 사춘기 때 글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나를 지키려고 쓴 글쓰기가 다른 사람을 지키는 글쓰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조금 서운한 일이라던가 남편이 고쳤으면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고치나요? 고치진 않죠. 사람이 잘 쉽게 고쳐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남편도 기분이 나쁘고 하는 저도 기분이 나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글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브런치 같은 공간에 올리곤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남편은 제 생각을 모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고 저 역시 남편한테 아무 말은 안 했는데 글로 제 마음을 표현해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도 있고 또 그 글을 읽고 다른 독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거든요.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다. 우리 남편도 그런다.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썼던 글쓰기가 다른 사람도 지키고 결국에는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에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나를 알리는 글쓰기인데요. 아마 요즘 시대에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대부분이 3번의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는 모든 창작물의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요즘 유튜브도 사실 다 대본도 있고 구성안도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알리는 글쓰기를 잘 해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글 잘 쓰고 싶어요가 바로 이 3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저는 이 중에서 1, 2번은 치유의 글쓰기, 즉 독자가 없는 글쓰기라고 말을 하고요. 3번을 가리켜서 공적인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인 글쓰기라 함은 뭐냐면은 쓴 사람이 누군지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도 그 한 편의 글을 가지고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글이에요. 치유의 글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 같은 글인 거고요. 이거는 독자를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애초에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해서 쓰는 글이거든요. 문제는 3번 공적인 글쓰기에서 발생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가 제가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내고 싶어서 원고를 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다 쓰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출판사에 300여 군데에 보냈는데 모든 출판사에서 다 반려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책 한 권 쓰려면 원고지로는 약 7, 800장, A4 용지로도 7, 80장의 글을 써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어디를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보낼 데는 없고, 그래서 막 진짜 그냥 끌어안고 아까워하고 있을 때 제가 방송작가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이 원고를 봐주실 수 있냐 조심스럽게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저도 책을 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원고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되게 많이 후회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막 졸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돼 하면서 막 꾸역꾸역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다 읽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출판사랑 계약을 했고요. 나중에 이 책이 5쇄를 찍는 베스트셀러까지 됩니다. 제가 이분께 드렸던 조언이 거의 하나였어요. 앞부분을 싹 빼라, 이 조언이었거든요. 물론 열심히 쓴 글인데 아깝죠. 그런데 그 앞부분이 쉽게 말하면 일기 같은 글이었어요. 나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고 관심도 없는 글.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졸았던 거고 재미가 없었던 건데요. 출판사랑 계약을 할 때도 그 출판사가 이미 이전에 원고를 보냈던 곳이래요. 그런데 원고를 봤던 기억이 전혀 없으시더랍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앞부분만 읽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치워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글쓰기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글쓰기는 혼자 쓰잖아요. 혼자 쓰다 보니까 이 글이 어디로 가는지, 이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것조차도 감이 없이 그냥 혼자 막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를 고려하지 못한 글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딘가에 공개하는 글을 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글을 읽을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글쓰기도 소통과 교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일기가 아닌 그 이상의 글쓰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글쓰기라는 거는 좀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오늘 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쓰다 보니까 귀찮아서 몰라 어쨌든 오늘 하루 기분이 별로였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암호 같은 말을 써서 몇 년 후에 그 일기를 찾아보면 정작 쓴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기는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공적인 글쓰기는 달라요. 일기에서 어쨌든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을 풀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문장과 단어를 문법에 맞게 배열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개적인 글을 쓰면서도 일기 같은 글을 쓰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왜 다들 이렇게 일기 같은 글을 쓰지? 그 이유를 처음엔 몰랐습니다. 방송작가라는 직업 자체는 라디오를 할 때는 청취자를 고려하고
TV 다큐를 만들 때는 시청자를 고려하면서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글을 써왔기 때문인데요. 이게 초심자들한테는 어려운 일이라더라고요. 오죽하면 글을 잘 쓰기로 소문났던 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글쓰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글쓰기 본질을 잘 이해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말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한 그루 있다라고 문장을 썼다고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무와 독자가 생각하는 나무가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드물걸요? 이렇게 사물 하나도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겪은 일,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는 일은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나는 어딘가에 공개하는 글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독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자를 고려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눈치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라고 독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넣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너무 내 감정에 빠져서 막 구구절절 너무 사족을 붙이지 않도록 내 감정에서 조금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해요. 또 글을 쓴 마지막에는 독자라면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질까라고 점검하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가 오늘 기본적으로 알았잖아요. 독자를 위한 글을 써야겠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제 채널 계속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독자를 위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글쓰기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를 계속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 글을 써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글을 안 써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 마음을 느끼게 된 게 이번 영상을 저도 한 두세 달 만에 찍은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이 일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여러분이 지속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이번에 느끼게 됐는데요. 저는 글쓰기를 지속할 수 있는 힘 가운데 하나가 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글을 쓴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글 쓰는 사람은 되게 묘하거든요. 독자 한 명이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공감돼요 라는 말만 한마디 이렇게 달아주셔도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글을 써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누군가 내 글을 읽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던져주는 것 그럴 때 나의 글이 더 힘을 얻는 거니까요. 조금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글을 쓸 때는 꼭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일기 쓰기에서 독자를 고려한 에세이 쓰기 계속 연습해 나가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